제목 남편의 뜨거운 주말.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결혼 13년 차 주부예요. 제 남편은요, 주말만 되면 아주 당당하게 외박을 합니다. 금요일에 나가선 일요일 오후 5시에나 들어오는데요. 나갔다. 밤새 했더니 그냥 피곤해. 매번 피곤에 쩔어서 나타나는 남편은요, 바로 밤 낚시광이에요. 신혼여행에서 오자마자 신혼여행에서 오자마자. 신혼여행에서? 내 밤낚시 댕겨오게. 혼자 잘 잘 수 있지? 바로 밤 낚시한다고 외박을 하더니 그때부터 주말만 되면 독수공방 신세네요. 야야, 김서방 또 외박했나? 혹시 바람 난 거 아이가? 이런 오해는 기본이고요. 아빠 또 없어? 또 낚시 갔겠지 뭐. 이젠 아이들도 아빠의 빈자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이럴 거면 그냥 확 이혼해보자. 이혼 선언까지 해봤지만 변한 건 한 개도 없어요. 사라져버린 남편과의 주말, 안녕하세요를 통해 꼭 되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니 저는 윤현비 씨 근데 원래 아내가 낚시가 이 정도로 중독성이 있구나 하는 거는 정확하게 배웠죠. 왜냐면 이경규 선배님이 워낙 낚시광이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강원도 쪽에 낚시를 갔어요. 갔는데 밤새 정말 낚시하고 씻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꽝이라 그러죠.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 잠 한숨 안 자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계속 뭐가 분하신가 봐요. 계속. 야 저기가 말이야. 지금 물이 충청도가 좋은 것 같아. 충청도로 차 돌려라 형별아.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충청도로. 그럴 때 왜 안 들고 다니셨어요? 예?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네, 저 좋아했는데. 그랬어? 예.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네. 거기 가서 많은 걸 알게 됐네. 밤낚시에 빠져서 주말마다 독수공방 지내시는 남편 때문에 고민인 인사입니다. 주인공 나오세요. 남편이 주말마다 밤낚시를 간다고 지금 사연을 읽었는데 어느 정도예요? 금요일 날 퇴근을 하고 회사에서 바로 가거든요. 짐을 싸서. 집에 들렸다 그런 게 아니라? 네, 목요일 날 이제 짐을 다 싸요. 미리 밤에 짐을 다 싸서 금요일 날 마치고 바로? 가서 일요일 날 한번 저녁 5시쯤 뭐 이렇게 와요. 근데 결혼한 사람이 외박을 하니까 이 사람 혹시 여자였나? 바람피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초기에는 막 속옷 같은 거 보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꼬질꼬질하게 거짓골로 오니까 그건 안심이고. 네, 그거는 또 아니고 거짓걸로 하니까. 그건 안심이야. 그 언제부터 그렇게 밤낚시를 가신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연애 때부터 가기는 했었는데 당연히 낚시를 좋아하셨구나. 네, 낚시를 한 번씩 뭐 따라가기도 하고 네, 그럼 평일에는 안 가는 건가요? 평일에는 이렇게 낚싯대 손질하고 낚시 TV 보고 야, TV. 네, 그렇거든요. 집에 오셔갖고 네, 낚시 TV 보고. 예, 예. 근데 진짜 아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그날로 네, 신혼여행. 밤낚시 가는 게 신혼여행 딱 일주일 정도 있으면 갔다 오자마자 그때 바로 1박 2일로 밤낚시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고도 매주 가다가 근데 그때도 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 낳고 조리원에 있는데 자기 애를 자기 애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애를 낳았는데 그때도 또 가더라고요. 자기 해줘. 우리의 하다가 이제 또 친구들이 배 낚시를 한다 하니까 배를 샀어요. 샀어요. 배를 샀다고? 배는 한 대 얼마입니까? 한 척에. 선주가 됐다고요? 배를 사가지고 언제 샀어요? 배를 한 3년, 4년 전쯤인가 3, 4년 전에. 배가 제가 듣기로 이제 얼마 주고 샀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한 뭐 400만 원 정도 한다 하는 것 같은데 더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겠지. 일단 작게 얘기하고 근데 배도 사고 낚싯대도 엄청 많고. 네, 그리고 낚싯대도 또 있는데 다 찌도 있는데 알게 모르게 자꾸 모르는 용품들이 막 나오는 계속 거예요. 생기는구나. 네, 저희가 집에 차가 거의 뭐 요즘에 2대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낚시를 가기 위해서 낚시 전용 차가 필요하다고. 장비를 따로 실어야 돼. 장비도 실어야 되고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이경규 선배님은 그런 거 없죠? 이경규 선배님은 그런 걸 안 사고 그런 거 있는 친한 동생을 만들었어요. 차 있고 장비 다 세팅돼 있고 이런 동생이 있어요.
밤에는 사실은 갑자기 막 소식도 없던 비가 내릴 수도 아, 있고. 네. 안 그래도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떠내려갈까 봐 저는 너무 그렇지, 배에 걱정이거든요. 타고 계시니까 네. 그럴 혹시 수 있죠. 떠내려가거나 뒤집히거나 막 빠질 오, 수도 그렇지. 있고. 폭우가 막 오고 네. 바람 불고 그러면. 예, 근데 또 몸이 멀쩡하면 또 괜찮은데 한 번에 다리를 이렇게 깁스를 다쳐서 깁스를 했었거든요. 대단하다. 깁스하고도 갈 정도면 정말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환자시네요. 진짜 완전 중독이신데. 중독이. 가고 싶다 하니까. 근데 좀 진지하게 좀 얘기 좀 해보실 걸 그랬어요. 야, 이거 완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진짜 너무너무 많이 싸우니까 이혼 도장까지 찍을 뻔한 게 이제 한 날에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주말에. 사람이 얼굴이 조금 빨갛게 익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회사는 목도 아니야? 좀 새까만 거 같고. 주말에 일한다고 갔는데 네. 빨개져서 왔어요. 근데 얼굴이. 목도 조금 새까만 거 같고. 그래서 하이패스 그 내역을 조회를 해봤는데 낚시터를 갔더라고요. 거짓말을 갔구나. 네. 이게 믿음이 중요한데 너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이혼 서류를 떼가지고 진짜로 아니, 이혼할 진짜 생각? 안 살 마음으로. 진짜로 진짜로. 네, 네. 아니 그런 믿음을 놓쳤는데 어떻게 계속 같이 살겠어요? 밤낚시에 빠진 남편을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늘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안 왔으면 낚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 예, 다녀왔습니다. 원래 2박 3일 예정이었는데 녹화 때문에 1박 2일만 하고 왔어요. 아내 고민을 이해가 되세요? 예, 고민은 되는데 저도 휴식이 필요하고 또 뭐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니까 아내가 조금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내분은 스트레스 안 쌓일까요? 스트레스 받겠죠. 예. 근데 신혼여행 다녀오시자마자 간 거는 좀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아, 그게 이제 결혼 준비하다 보면 몇 주 동안 낚시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손맛이 좋아하시네요. 그리워서. 그러면은 왜 밤낚시를 떠나세요? 밤낚시만의 매력 같은 게 있나요? 예, 제가 하는 낚시가 이제 대물 낚시라서 이게 민물. 예, 민물 낚시. 대물이요? 왜 물? 예, 30.3cm 이상의 이제 월척붕어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먹이가 밤에 없는 거예요. 맞아. 예,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밤 낚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밤새 아무리 계속 이거만 찌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하세요, 밤새? 한 낚싯대 한 10대 정도 피워놓고요. 입질 기다리면서 예, 안 그래도 이제 낚시를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좋아하셔서 저도 어릴 때부터 따라가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는 이거 보고 저는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근데 밤 낚시니까 밤을 새야 되는데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입질이 많이 없어요. 대물 낚시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들으면서 그 고요한 분위기를 즐기시나 봐요. 예, 예, 거기 보트 안에 저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자기만 되잖아요. 해서. 배에 낚싯대 지금 10대를 피신다 그랬잖아요. 예, 예. 10대 필 정도면 제가 알기로 좀 큰 배 아니에요? 꽤 큰 배거든요. 아, 저 낚시배예요? 야, 멋지다. 야, 멋지다. 벙커다, 벙커. 저게 약간 무슨 보트, 고무포트 같은 느낌이. 예, 고무보트 맞습니다. 멋있긴 하다. 멋있긴 하다, 진짜. 멋있긴 해. 아니, 자는 거는 그냥 저 의자에서 찌도 보고 잠도 그냥 저기서 그렇게 자는 거예요. 저 이제 텐트 이제 치고 의자 빼고 딱 누우면은 혼자 편하게 누울 자리가 딱 돼요. 야, 진짜 강태공이네. 진짜 거야. 그러니까 저걸 즐기시는 분이라니까. 군사작전 하시는 분 같지 않나요? 아, 이게 전용차인가 두 명 보다.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 차가 필요해. 아, 저 차가 이제 꽉 찼네, 꽉 찼어. 이런 차가 필요해. 저거 세팅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돈이? 차 빼고 한 1,00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 정원입니다. 이상이죠, 이상. 예? 이하가 아니라 이상. 이상. 이지? 1,000만 원 이상. 왜냐면 지금도 계속 뭔가를 조금씩 사드리고 계시니까. 가장 위험했던 적은 없으셨어요? 뭐 태풍이 불어서 보트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폭우가 내려가 저수지 수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같이 떠요. 헐. 저는 수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야. 다 당연한 거. 예. 그래도 깁스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플 때는 좀 낚시를 쉬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낚시 가는 것 자체가 쉬는 거니까요, 저한테는. 혼자만의 시간이니까. 네, 그때 깁스 했을 때도 뭐 깁스를 왼쪽 다리 해가지고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아,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러면 잘 잡으십니까? 중상급은 되는 것 같아요. 중상급. 중상. 못 잡을 때는 2박 3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을 잡는 경우도 때까지? 있는데 잘 잡을 때는 못 들 때는 붕어만 30마리 이상 잡는 경우도 있고. 꽤나 많이 잡았어요. 잡으셨던 붕어예요. 이야. 실력이 꽤 좋으시네. 근데 저거 집에 네. 일단은 이게 뭐 가져온단 말이에요. 일단 갖고 와요. 욕조에 넣어서 씻어가지고. 욕조에서 넣어. 네. 그럼 막 비늘 막 네. 떨어질 거. 비린내 많이 나는 비린내하고 온 집안에 며칠 조금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냉동실에 또 넣어놔요. 언제 다 그럼 냉동실도 자리 차지하지, 냄새 배이지. 취미생활을 하시는 거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는 얼핏 생각해도 가족들이 진짜 서운할 것 같거든요. 원래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낚시를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매일 낚시를 가게 된 이유가 둘째가 토요일마다 매일 학원에 가요. 거기서 뭐 집사람이랑 하루 종일 보내니까 뭐 이때다 싶어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좀 약간 둘째를 데리고 이제 첫째를 일단 집에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시에 나가면 8시, 뭐 저녁 8시쯤 이렇게 오면 시간이 꽤 길단 말이에요. 아직 초등학생이고 한데 밥도 먹어야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신랑이 애도 좀 챙겨주고. 운동도 좀 하고 같이 시간을 그렇지, 보냈으면 그렇지. 좋겠는데. 근데 자기는 할 거 없다고. 그러면 낚시터에 아드님을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 몇 번 같이 간 적도 있고요. 싫어해요, 애가? 한 2번 가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치료 재미없다고?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한 2번 진짜 10몇 년 동안이잖아요. 그게 2번 정도 가서. 10몇 년에 2번? 솔직히 가면 챙겨줘야 되고 하니까 불편해서 안 데려가겠죠. 큰아들 아빠가 주말마다 낚시를 이렇게 가시면 기분이 어때요? 토요일 날 엄마하고 동생이 학원에 가니까 저 혼자 있어야 되고 외롭고 뭐 심심하고 그런데 아빠가 낚시만 가니까 그럼 아빠 따라서 낚시 가보면 어떤데요? 한 번 갔을 땐 재밌었는데 두 번째 가니까 아빠 계속 주무시고 낚시만 하고 주무시니까 별 재미가 없어서 그럼 첫 번째 갔을 때는 왜 재밌었어요? 왜 보트 타고 뭐 그렇지, 그건 물고기 싫어. 잡는 거 보니까 신나는데 두 번째 가니까 물고기도 징그럽고 꼴도 되시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아들이 아빠 낚시 따라 갈 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렇게 상상했던 거 있었어?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빠랑? 학교 얘기나 친구들 얘기. 그러면 아빠가 한 오후 5시쯤 일요일 날 오시잖아요. 그럼 그 뒷시간에 좀 아빠랑 좀 대화를 좀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아니 아빠가 목욕탕 가고 목욕탕 가도 얘기도 별 안 하고 그러니까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랑 하고 싶었던 얘기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딱 기회잖아요. 네. 그럼 한번 해봐요. 아빠 나 요즘 학교 잘 다니고 있고 걱정 안 해도 잘 자라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 별로 안 해도 돼. 대화가 끝났네요. 저렇게 낚시를 가는 거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는.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이게 왜냐면요. 이거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 유대감이 쌓여 있지 않고 대화를 나눠보지 않으면은 어색한 거 같이 있으면 되게 어색한 거예요. 갑자기 안 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상대이긴 하지만 이제 한창 사춘기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엄마한테 못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해줘야죠. 보니까. 그렇겠다. 근데 그런 얘기를 아빠가 항상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걔도 아빠한테 얘기를 할 생각조차 안 하는. 그렇지 뭘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봤으니까. 네네. 저 옆에 너무 귀여운 팔짱을 좀 꼈다 뺐다 하시는 우리 둘째 만나볼게요. 진짜 얌전하다. 준영이는 아빠가 주말마다 낚시 가는 거 어때요? 걱정돼요. 어떤 게 걱정이 돼요, 준영이는? 물이 있으니까 왠지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좀 자주 보내는데 같이 없어서 좀 속상하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네, 조금 속상해. 같이 자전거도 타고 또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빠랑 놀아보고 한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고 신났어요? 저 아빠랑 낚시 간 거예요. 그럼 또 가면 되잖아요, 아빠랑. 7시까지 낚시를 한다. 학원에 가야 돼가지고 토요일마다. 지금 무슨 학원 다녀요? 저 연기 학원이에요. 연기 좀 말을 잘한다. 어쩐지 애가 똑똑하다. 어떤 대사 외워서 연기 해본 적 있어요? 네, 한번 해봐요. 지금 생각나는 기억나요? 거 있어? 아니요. 생각나는 거 없어? 네. 잘하네, 연기를. 그러면 내가 연기 하나 줄게. 우리 아들, 그러면 연기 한번 해보자. 즉석 연기. 아빠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낚시를 가는 거야. 네. 근데 우리 가족끼리 함께 하고 싶어. 아빠, 낚시 가지 말고 우리랑 함께 있어요. 애원하는 거야. 알았지? 자, 스마일! 큐! 아빠 낚시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놀아요. 애원해야지.
애원해야지, 애원. 애원해야지, 애원. 울면서, 아빠! 낚시 가지 말고, 아빠! 낚시 가지 말고, 우리 같이 놀아요. 자, 아빠 여기 받아주시고요. 자, 큐, 다시 한번 큐. 난 그냥 갈 거야. 아빠 낚시 가지 말고 나랑 놀아. 어우, 잘했어. 소질 있네. 내일 줄 알았어요, 마지막. 소질 있어, 소질 있어. 자, 아버지 소질 받아줘야지. 있어. 애가 그래 알겠어. 어? 뭐라 그랬어요? 알겠다. 아빠가 연기를 너무 아니 근데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저희 아이가 이제 5살이니까 자기 전에 꼭 옛날 얘기를 해달라 그래요. 옛날에. 그러면서 설정을 해줘요. 할머니 꽃게, 할아버지 꽃게, 삼촌 꽃게, 엄마 꽃게, 애기 꽃게 이렇게 여행 가는 거. 그러면 그 얘기를 제가 해줘요. 만들어야 지어서. 되는 거야? 네. 뭐 꽃게찜 해먹는 거. 두 번째 얘기를 또 해달라 그랬는데 또 이제 등장인물을 정해주는데 뭐 할머니 꽃게, 엄마 꽃게, 애기 꽃게. 어. 세 번째 얘기도 삼촌 꽃게, 엄마 꽃게, 애기 꽃게는 아빠 꽃게가 다 나왔거든요. 네. 아빠 꽃게가 안 나오네. 지금 한 2달을 얘기해줬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작가님이랑 사실 통화하면서 작가님 이제야 맞아요. 깨달은 알게 된 거구나. 윤정규 씨. 이거 좀 약간 그 아이는 당연히 시작이 아빠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걸로. 저는 사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가지고. 약간 좀. 여기 와서 서로 처음 듣는 얘기. 대화 좀 많이 하세요. 네. 충격적이고 사실 얼마 전에 저도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아빠 이제 일하러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도 안녕 내일 만나자 가 이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 이별이 익숙한 거야.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한켠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제 아들 친구 중에 아빠가 이제 그 일본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놀아주거든요, 그 아이를. 놀아주면서 이름이 지원인데 지원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지 마요. 아빠 생각난단 말이야. 진짜? 애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아빠의 부분이 되게 크구나. 다정하게 부르지 마요. 그래서 애를 야 전화 그냥 전화 이렇게 없잖아. 너무 그러니까 순간순간 아빠가 그리운 거야. 맞는 얘기다. 남편의 부재로 인해서 조금 힘든 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관심이 좀 왜 있나? 엄마 아빠들이 같이 학원도 알아보러 다니고 그치. 책 같은 것도 뭐 같이 얘기하고 해야 하는데 네가 알아서 잘 하니까 네가 해. 같이 또 보면 맡겨버리는 같이 거야. 보면 안 뭐 아예 신경이 없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근데 서운하지 이거는 진짜. 근데 원래 뭐 집사람이 그 교육열이 높고 관심도 많고 그쪽도 잘하니까 전적으로 믿고 맡겨 놓은 한겨울에는 남편은 잘하고 계신다고. 한겨울에는 못 가시겠네요. 그렇죠? 한겨울에는. 예, 한겨울에는 저수지가 얼기 때문에 낚시를 못 가죠. 그렇죠. 한겨울에는 겨울 땐 그럼 잘해주세요? 아빠 역할은? 빙어 낚시 가죠. 빙어 낚시. 그때는 다 같이 저수지를 못 가고 빙어 낚시를 간다고? 네, 저수지 이제 오니까 요즘 가장 힘든 점은 뭐예요, 어머니? 제가 첫 애를 놓고 산후우울증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계속 아파서 상담도 가고 약도 먹고 하는데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아픈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아, 서운하지. 네, 남 다 키우는 애 키우고 스트레스 자꾸 애들한테 풀게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남편분 저 아내 이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같이 해결하려고 병원도 다니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덤하게 좀 막대하는 그런 경향이. 예. 아내 화가 좀 있으셔갖고 이거 바다바다 계속 바다바다 떠세요. 그만큼 많이 힘드셨던 거거든요 지금. 혼자서 키운다는 게. 저는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아까도 얘기하시지만 우리 아내가 다 잘하니까 우리 아내한테 믿고 맡긴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짐을 떠맡긴 맞아, 거지. 떠맡기는 식이야.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보 하면서 남편 바라는 거 얘기해요. 남편 바라보시고. 오빠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까 2달에 한 번 정도만 가고 애들이랑 시간을 좀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어. 지금 남편이 많이 필요한 거죠? 남편이 필요해요. 지금은 매주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2달에 한 번이라면 약간 좀 왜?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어때요?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까지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거 그거 가지고. 아니 왜냐면 지금 아내 입장에서도 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좀 아플 때니까 이때 지금 남편이 가장 필요할 때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리고 큰애한테도 작은애한테도 지금 아빠가 가장 필요할 그럼요. 때야. 그래서 아내가 지금 간절히 남편이 좀 있어줬으면 하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아들들이니까. 여기 나와서 들어보니까 다들 좀 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드네요. 일단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여볼 수 있도록 그래줍니다. 진짜 저희 그 다다음 주부터 방송 나갈 때 술 끊으셨는지 계속 저희가 얘기할 거고 또 한 달에 한 번 그 약속 지키는지 얘기할 거고 아 이분들은 뭐 얘기하긴 좀 하긴 합니다. 자, 게스트 먼저 가겠습니다. 김영호 씨부터 할까요? 네. 충분히 조율만 필요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낚시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그걸 아이에게 충분히 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아니고 이 사람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도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건 고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충분히 고민이라고 생각돼서 남편분의 취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분이 생기는 거는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근데 난 진짜 눌러도 돼요, 다시? 눌러도 되죠? 고민이네. 안 된다 생각되신 분들은 지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한테 진짜 가정으로서 스트레스 푼다는 핑계로 너무 내 욕심만 챙긴 것 같고 오늘 약속한 대로 낚시 출조의 수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가족들하고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할게. 더 미안해. 과연 몇 편할지 결과 보여주세요. 댓글짜리 9 댓글 넘어가네요. 5 169까지 나올까요?